있죠. 계승발전, 되는 그런 과정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징적인 현상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식주 이외에는 그럼 뭐가 변화하고 뭐가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이 건국 신화 나라를 만들었을 때 특히 최초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졌던 그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뿌리, 근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또, 나라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죠?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어,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보편적인 종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불교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선 뭐 유교라든지, 또는,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은, 국적과, 나라와, 뭐, 신분과, 또는 뭐, 성별과, 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개별 국가에서, 특별하게 또 믿는 전통신앙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런 어, 종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의 말씀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건국신화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건국신화, 그러면 이렇게 단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신화라고 하는 거에는, 그죠? 어느 정도의 허구와 어느 정도의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느 나라나 나라를 새로 특히 처음으로 만들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나라를 처음 세운다. 그런 의미가 건국신화, 건국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는 허구와 사실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도 사실에 기반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요 단군 왼쪽에 보시면 그죠? 요 사실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조선의 최초의 왕, 제1대 왕이 단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기 2334년에서 1112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그때 당시는 사진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단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서, 단군의 모습이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그려낸, 그림이죠. 그죠? 근데 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처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책인데요. 한국에 고려시대가 있죠. 그 역사책 가운데 하나인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그죠? 한국에는 고려시대 때는 특히 두 가지 역사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역사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국사기는 우리가 보통 왕들을 중심으로 왕조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역사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왕, 한 나라의 역사에는 왕이나 왕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자꾸 움직이는데요. 잠깐만요. 어, 화면이 움직여서 조금 조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네, 다시 잘 공유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왕실, 왕과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삼국유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런 단군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신화적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신화적 내용. 뭐냐면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처음 세울 때는 되게 하늘과 관계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단군 신화에서도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리고 웅녀라고 하는 근데 이게 왜 웅녀냐라고 한다면 그죠? 곰이 사람 특히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에는 곰, 호랑이 이런 그 동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단군 신화를 읽어보시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지만, 그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곰이, 그죠? 웅녀가 되어서, 그죠?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그죠?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바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스토리는 뭐예요? 여러분? 단군 왕검이 결국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뜻,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인물로는 단군 왕검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어떤 나라든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를 강조하고 싶어요? 정통성. 우리나라에 이런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군 신화도 그러하다. 그죠? 우리나라에 고조선에 이런 전통성이 있어. 그죠? 정통성은 영어로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 이 나라를 만들 때는 지금도 그래요. 정통성을 잘 부각하는 게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그죠? 현대에는 정통성을 어떻게 부각해요? 현대는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와요? 국민으로부터 오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디서 정통성을 확인해요? 하늘에 뜻. 하늘. 그죠? 하늘에서, 그죠? 내가 이 나라를 세우도록 그런 뜻을 이어받았다. 그죠? 그래서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죠? 그만큼 예전에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늘의 뜻이? 예전에는, 그렇죠? 하늘의 뜻은 이런 거잖아요. 뭐,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자연의 변화에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했었잖아요. 약했잖아요. 뭐예요? 어, 뭐, 비바람, 이런 거에도 약했고요. 지금 같으면, 우산을 쓰고 또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 그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비바람뿐만 아니라, 또 뭐, 추위, 더위, 또 심지어는 뭐 자연에는 뭐 재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 뭐 또 뭐 홍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가 안 오는 가뭄,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고 지진, 땅이 갈라져도 문제고 너무 더워도 힘들고 너무 추워도 또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자연에 많이 취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예요? 하늘에다가 비는 것이잖아요. 기원하는 거. 그죠? 아,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예전에는 비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우제라고 한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론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비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안 오면 농사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제발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행사를 또는 예식을 기우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되게 누가 했느냐? 예전에 왕이 왕이 기우제. 왜? 왕은 단군처럼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 빌면 그죠? 그 뜻을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건국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되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뜻을 받은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으로 단군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의 특수성이 있죠. 특수성. 이게 뭐냐면 곰이 웅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곰이라고 하는 이게 뭐 동물이죠. 동물을 끌어들여서 이런 웅녀라고 하는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런 게 이제 고조선 건국신화의 특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냐? 첫 번째 농경 사회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협력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경사회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갔냐면, 그죠? 예를 들어서 과일을 따먹거나, 그죠? 그게 또는 필요하면 사냥을 해서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냥을 해서 뭐 때로는 뭐 토끼 같은 그런 뭐 작은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고
또는 뭐 더 큰 짐승을 사냥해서 또 그것을 나눠 먹는 이런 사회였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농경 사회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변화하게 된 데는 물론 농사 짓는 기술, 그죠? 이렇게 농경 사회로 변화하는 데는 농사 짓는 기술이 발전된 것도 물론 있고요. 기술 발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기술이 있다고 왜 농경 사회가 되느냐? 여기에 뭐가 문제냐? 뭐, 과일 먹고, 또 사냥해서, 또 고기도 먹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취나 수렵 사회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과일. 오늘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면 과일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돌아다니다가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눈에 띄면 사냥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과일이 보이지도 않고, 또 아무리 돌아다녀도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보이지도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날을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굶어야 되죠? 더 문제는 뭐예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뭐 일주일 이렇게 못 먹고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채취하고 수렵하는 게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죠? 매일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은 뭐, 운이 좋아서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일은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농경사회로 변화하게 된 거죠. 농경사회는 뭐예요? 자기가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서 뭐예요? 1년 동안 먹을 거리들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잘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먹을 거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물론, 전제는 뭐예요? 농사를 잘 지어야. 잘 짓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그래서 홍수가 나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또 비가 안 와도 안 되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만 없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그죠? 또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매일 살아갈 수 있어. 그죠?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도 채취 수렵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 사이에 농경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가 또 있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 농경 사회와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어, 유목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몽골 같은데 지금도 유목민이 있죠. 그죠? 유목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접 사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농경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 정주사회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해요. 정주사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채취나 수렵은 뭐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죠?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돼. 근데 농경사회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며 사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방식은 농경사회의 사는 방식에서 왔다. 한 곳에 우리가 머물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농경사회의 특징이 되겠죠. 근데 유목사회는 요
채취 또는 수렵 사회와 농경 사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사냥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을 키워요.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키워요. 그죠? 그런데 그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이 먹을 식량들, 그러니까 뭐 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사회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소와 말과 양과 이런 짐승들이 그죠? 한 곳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풀들이 다 그 사라지게 돼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또 움직이죠. 거기서 또, 그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회를 유목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한 곳에 머물면서 그런 사는 생활 방식을 이제 그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물론 농경 사회라고 해서 사냥 같은 게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쌀, 보리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특징은 농경사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고조선은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런 특징이 있다. 이주민과 토착민의 결합.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토착민은 원래 살던 사람들, 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조선은 이게 한국 지도라고 한다면은요, 그죠? 한국 지도라고 한다면, 고조선은 이렇게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넓은 지역에.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을 토착민이라고, 원래 살고.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걸 이주민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다.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과 밖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일치 사회, 이런 거는, 이 시기 사회는 대부분 재정일치. 재정은 뭐라 그러냐면, 재정의 재는 우리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사를 지낸다. 이럴 때 쓰는 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에 무언가 비는 거.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어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을 그죠? 기도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제사장. 그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그죠?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 분리 사회는 뭐예요? 제사장과 왕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제사장하고 왕하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그죠? 하늘에게 뭔가, 기도를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정통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로 오면 그래서 제사장은 점점 힘이 약화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제사장은 사라지고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일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재정일치 사회. 그만큼 이제 뭐예요? 왕의 권력,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죠?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제사장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왕을 바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예요? 아, 제사장이 왕이 하늘의 뜻을 어겼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왕을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그 재정 분리 사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정 일치가 되니까 이제 왕에게 권력이 다 모아지는 거죠. 그죠? 왕에게 권력이 모아져서 왕이 그만큼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게 한국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화에 나타난 상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천부인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군 신화의 내용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환웅은 누구냐? 환인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죠?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웅녀와 결혼을 해서, 그죠? 그 아들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뜻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웅녀설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때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곰만은 아니다. 호랑이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둘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죠? 그것을, 참아내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한, 그죠? 고통을 참아낸 그런 곰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랑이는 결국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웅녀라고 부르는 거죠. 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곰이란 뜻이에요. 그죠? 곰, 뭐, 여자, 이런 뜻이죠. 웅녀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곰여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호랑이도 똑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천부인을 받은 이런 환웅과 옥녀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단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군 왕검이 만든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엔 약간 이제 신화적 요소가 있는 거죠. 뭐냐면 1908세까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화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죠. 아, 이건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사망,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화에서는 자, 나라를 다스리다가 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인 거죠.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신화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금해서 아마 여러분들, 어, 조금 키워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환웅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했느냐? 이렇게 3천 명이나 되는 신하들과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추정을 하자면 신단수는 어디냐? 이런 태백산 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3천 명의 신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바람, 구름, 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람, 구름, 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자연의 변화에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돼.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트남에도, 여름에 이거 오죠? 뭐냐면, 태풍. 그죠? 태풍이 오면, 농사를 망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돼. 또, 비가 너무 와도 안 돼. 또, 비가 안 와도 안 돼. 아까 드린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런 거에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자연의 변화에. 근데 단군 신화에는 어떤 게 있어요? 아, 단군이 누구랑 같이 일했다? 어떤 신하들과 함께 일했다? 보면, 아, 이런 걸 다스리는 능력. 바람을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는, 그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운사, 우사, 풍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아, 이런 사람들이 신하야? 아래 부하야? 라고 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이 단군신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또 보면, 고조선의 그 어떤 가치, 목표 같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인간은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뭐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은 넓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널리, 이익은 이익할 때 이롭게 하라. 그죠? 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고조선을 만든 목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고조선이란 나라가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누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려고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고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고조선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하나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이거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때는, 단군이 나라를 만들었던 그 시절은 되게 그 문명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음, 청동기 문화 또는 청동기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고조선 시대 때, 사용했던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2, 3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The recording has stopped.